지금 이제 이러한 그 음모론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균 무기와 같은 명확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일반 자연계에선 볼 수 없는 이중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전파력과 살상력을 동시에 높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적인 감염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대인 감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 무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탄저균 같은 그 생물학 무기가 가장 그 잘 쓰이는 그 생물학 무기로 적합한 이유는 뭐냐면요. 탄저균을 탄저균으로 뿌려놓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감염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감염된 탄저균을 묻혀서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그 탄저균이 몸 안에서 살아남아서 이 균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예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한정만 시키게 되면 통제가 가능할 수 있는 병원균이 돼야 이게 무기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는데 저쪽 지역에다가 무기를 던졌어요. 이 무기를 던졌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만 죽어야지. 북한에서. 나까지 같이 죽어버리면 이건 무기가 안 된다는 거지, 1차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특징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고, 둘째는 내가 무기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백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저쪽 애들은 죽거나 말거나 나는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고, 쟤들이 항복해 오게 되면 이 항복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바이러스를 갖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생물학 무기를 썼을 때, 야, 내가 니들 해독제, 이거 중국 무협소설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 내가 니들 해독제 갖고 있어. 내 말 안 들으면 니들 다 죽는 거야 했을 때 말 안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학 무기에 어떤 강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종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골라 죽인다는 거지. 대상자들을 골라서 죽일 수 있는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서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은 요거는 뭔가 무기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의 한 복판인 우한이 다른 지역에 먼저 선도되는 감염 없이 갑자기 뻥 터져서 이게 나타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메르스랑 비슷한 겁니다. 그때는 외국에서 이제 근데 그때는 외국에서 갖고 온 사람이 있어갖고 그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퍼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무슨 세계적인 감염 사례야. 근데 그때는 좀 너무 확실하니까 직접 드시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게, 드시고 오신 분은 그냥 감기 앓고 3일 동안 안 나타나셨고, 그 병원 해갖고 오신 분은 사실 그쪽에는 가본 적도 없고, 낙타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제일 감염자만 돼갖고, 우리나라에 메르스를 전파시킨 사람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근데 그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한에서의 최소 발생기가 됐던 이 어색한 환경들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전파는 중국 안에서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 무슨 택시 운전수가 우한에서 온 관광객 실어줘갖고 아니에요. 관광버스 기사님이세요. 뭐 관광버스에 아무튼 단체 관광객 실어 나르시다가 그렇게 관광객한테 그 올맞다고 하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좀 시끌시끌한 건데 사실 그 사례를 빼놓고 나서는 확실하게 인대인 감염이 확인된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사람한테도 얼맞다기보다는 그 여행객들의 가방이나 짐이나 뭔가에서 바이러스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이틀 동안 생존이 가능하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희박한 경우가 일본에서만 생긴 거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경우는 침으로. 그러니까 분이 그 기사가 뭐 관광객하고 뽀뽀를 했을 가능성도 없고 인사를 다정하게 나눴을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뭔가 이제 묻어가서 생긴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비말 감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접촉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누구를 통해서 됐다라는 게 나타나지만 이런 방식대로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뭐 걷잡을 수 없게 가는 거거든.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져요. 그리고 치사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
특히 우리가 사스에서 한 번도 죽지 않은 것처럼 뭔가 이 대한민국 사람의 유전자에는 이러한 죽지 않았다니요. 감염자가 없었는데, 아니, 한국에. 그러니까, 감염자가 안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없었다고 우리가 확진하지. 어떻게 새 들어왔는데, 어떻게 알아? 전 세계 다 갔는데, 방역이 우리나라만 어떻게 안 철저했으니까. 왔다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은 못 죽겠다는 거지, 사스는. 그런 것처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국 사람한테는 안 맥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의심한다고 나는. 그러니까 저거는 고병은성 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사율을 높이게 만든 균이 아니라 여기 어떻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를 보자라고 해가지고 저병원성으로 만든 거고 요건 뇌피셜이에요. 그 이전에도 우한에서 계속 폐렴 증상 환자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했다는 보도들을 접해봤을 때는 이러한 류의 지엽적인 실험이 꽤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유통 경로도 수산시장을 통해서 유통됐다고 하기에는 초기 4명의 발명자들 중에 3명이 수산시장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음식물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먹어서 통용되는 부분이 가장 클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확산 속도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수산물 시장에 있는 모든 먹거리가 오염됐다 그래도 우한에서 그렇게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떤 그 이동의 핫스팟 안에 이 균들이 뿌려져 가지고 지금만큼의 엄청난 확산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확산이 무서운 거지 저 병으로 인한 실질적인 치사율과 사망률은 그닥 높지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퍼지고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퍼져도 이게 쉽게 죽는 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숨기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갖고 이걸 처리하시면은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퍼진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프레임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금 이제 이거 국내적인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제 네. 음모론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이런 바이러스 방역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기술과 방역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공항에 그 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갖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들을 실시간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온 환자들을 다 걸러냈어요, 우리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이걸 다 흘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는 우한에서 들어온 3,000명이 넘는 입국자에 대한 모든 명단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에 대한 숫자와 현재 위치까지도 다 파악된 상태에서 그 교민들을 다시 송환하기 위한 전세기도 30일 날 30일 이틀에 거쳐서 떠날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적인 문제에서 그렇고 초기 방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이와 관련된 약들을 어떤 걸 쓸 것이냐 또 거기에 대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방역을 할 것이냐에 대한 체계를 굉장히 잘 갖춰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한에서 이 병을 옮겨왔다는 그러니까 우한을 방문했다고 하는 확진자 4명을 제외한 2차 감염자가 현재까지 한 명도 안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생겨나게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뉴스를 봤는데요. 그 우한 지역의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한 1,000명 정도의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을 지금 짓고 있대요. 네. 네. 그래서 그것에서 언제 지어요? 그랬더니 24일 날 땅 파는데 2월 2일 날 개관한답니다. 딱 열흘 만에 짓는 거죠. 8,000평 규모의 병원을. 네. 중국은 이게 가능한 나라입니다. 실제 5일 만에 24층짜리 아파트도 짓는 거 봤어요. 근데 실제로 사스 때도 그렇게 급하게 병상 짓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방역 대비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중국이지만 이건 뭐 병원만 짓는 거지. 이건 완전 해프닝인 거죠. 병원만 짓는 거지.
그와 관련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갖춰져 있다는 거야. 내국 터미널이라든지 뭐 내국 공항이라든지 그 교통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제대로 된 검역이나 방역 시설을 못 갖추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의심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갖고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난다는 거죠. 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막 이상한 그 모함 동영상들이 나와요. 우한에 군인들이 진주해갖고 감염자들을 막 강제로 소개시키고 있다 그래갖고 막 군인들이 막 주민들을 방패 같은 걸로 밀어서 그 끌고 가는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다 반팔 입었더라고. 가짜지 뭐. 다른 데서 있는 시위 영상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흘리는 거예요. 뭐 갑자기 있다가 쓰러지는 그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근데 그 동영상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이상하고 못 느끼세요? 100% 다이빙이에요. 멀쩡하게 서 있다가 얘가 한 걸음을 내딛고 몸을 쭉 뻗고 그대로 경직된 자세로 가만히 있어요. 그 장면을 도대체 이걸 누가 이러한 상황이 생길 줄 알고 찍었지? 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앵글에 흔들림 없이 그러한 영상들이 담겨가지고 찍혀가지고 우한에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진다라고 하는 동영상들을 만든다는 거죠. 이건 조회수를 노린 100% 안티들입니다. 가짜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 병원 환자인데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로 제대로 그 취급을 못 받아가지고 나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엘리베이터에다 막 침을 뱉는 막 이런 동영상도 올라오고요. 병원에다 돈을 뿌리고 막 들어넣어서 개기는 동영상이 막 올라옵니다. 홍콩에서는 자기가 갔다 왔는데 환자들이 죽어가지고 병실 통로에다가 환자들을 천으로 덮어놨더라라고 하는 기사가 올라와서 리트윗을 엄청 받고, 없어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이. 사상자를 그렇게 취급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리트윗이요? 그러면 중국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네요? 그렇죠. 중국 안에 그 안에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전 세계인들이 그걸 보고 거기에 막 달라붙고 거기에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걸 노리는 장사치를 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이거를 사실인 양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도하는 언론 행태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조선일보 그 뭐 기자 있었잖아요. 그 자기가 중국 우한 정부에 뭘 피해가지고 탈출기를 했다고. 우한 탈출기. 우한 탈출기를 해가지고 박수창인가요? 이름이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찬. 박수찬인가요? 하여튼 그러한 탈출을 해갖고 뭐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치 그 사람이 그러한 탈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줄 알고 막 네티즌들이 그럼 조선일보를 격리해야 된다, 뭐 이 새끼 잡아서 병원에 가둬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병원은 갔냐. 갑자기 그 사람 베이징 있어요. 베이징에서 글 쓴 거야. 이렇게 또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탈출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고 이런 글을 쓴 건지 아니면 혼자 소설 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언론 저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사실상. 아니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탈출을 했는데 근데 뭐 그러니까 근데 탈출을 한 것 자체가 뭐 대단한 일이냐고. 어떡하라고. 당신이 환자야 아니야. 환자를 보기로 했어 어쨌어. 그러니까, 당신이 우한에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가 있냐고. 아니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누워있는 환자를 실어서 당신이 날랐냐고. 이거 걸리버 여행기랑 똑같은 거야. 거인국 갔다 와서 소인국 갔다 왔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게 대서특필대하고 단독 보도로 올라온다.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 지금 있는 사태에 도움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이런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 기사들을 만들어갖고 이건 막 쏟아낸다는 거죠. 중국 안에도 틱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런 식의 조작 영상이나 뭐 기사들을 내는, 심지어 트위터에다 뭐 인천에 환자가 나왔다, 뭐 누구는 사망했다, 뭐 이런 거 갖고 리트윗 올리는 정말 악질적인 애들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진짜 가짜뉴스 유포로 처벌해야 돼요. 네. 검열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국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미 잡혀 들어가고. 근데 이제 그보다 못한 게 우리 언론이랑 정치인들입니다. 네. 네. 먼저 이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확진자를 한국 정부가 치료를 해줬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인
이게 중국인을 한국 정부가 치료해줬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한국 가면 살 수 있다 그래갖고 한국으로 막 몰려들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이게 무슨 봉이냐라고 정부를 까는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 그 여론 조성이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무조건 출입 금지를 시켜야 된다. 라든지 다 찾아내서 내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장하는 혐오성 기사들을 만들고 있는 일부 세력들도 있습니다. 사실요, 이거는 국제적인 관례상, 이 감염 예방법이라고 해갖고,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있지만, 이걸 강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막게 되면 외교적인 문제로도 넘어갈 수도 있거니와, 오히려, 그러한 사안이, 이제, 그 미립국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으로 또는 감정적인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더 심각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WTO의 권고에 의해서 그쪽에 여행을 가지 마라 그러면 국내를 보내지 않는 선에서 금지 권고안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이동에 대해서 이걸 맞는 걸 인권적인 문제라고 해서 안 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WHO 아니에요? WTO는 무역기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누구가 세계보건기구 이러한 지침을 내려놓고 그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정부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23일부터 우한에서 직접 들어오는 모든 수송기들 뭐 이런 것들을 막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걸 치료하고 있는 거는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우리나라 메르스 환자도 그 중국 들어가서 그 발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중국에 보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완치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풀려가지고 우리나라 왔죠. 뭐 치료 비용이 몇 억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중국 정부가 물었습니다.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가적인 위신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걸로 해갖고 우리가 이걸 문제화시켜서 강제로 막는다. 이건 북한만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국제적인 고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여행 가지 말자. 중국 가면 막 엄청난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환자가 유병자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감염돼서 확 올라가서 죽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이러한 그 감염증에 있어서 해외여행을 금지시켜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참 웃기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작년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미국에서 창궐을 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남부하고 서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사망자가 몇 명이 나온지 아십니까? 미국에서만 미국 감기 바이러스로 8만 명이 죽었어요. 8만 명. 이 미국 보건기구가 실제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2019년에 유행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미국에서 죽은 사망자가 8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이 정도는요, 한번 유행성 감기가 돌면 늘 있는 숫자예요. 중국이요? 홍콩 독감이나 대만 독감 이런 거 하게 되면 복건성이나 이쪽 남부 이쪽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 감기로 인해 열감기로 죽는 숫자가 수만 명입니다. 실제 매년 죽어요. 계절에 따라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감기 환자로 사망하는 환자가 그 정도 숫자는 됩니다. 그게 이 정도의 어떤 질환에 의한 병원 발생은 이렇게 침소봉대에서 난리칠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보단 과한 게 낫다. 예방 조치는 당연히 과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가장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국가가 우리 국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정치인이나 일부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이러한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8만 명 죽을 때 미국 가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냐고. 심지어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던 민모 씨 같은 정치인은 그쪽에 있는 교민들을 우리가 실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교민들 싣고 오지 마라. 그 사람들 들어오면 우리한테 옮기는 거야. 교민은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감염돼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이미 그와 관련된 현재 그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외교부를 통해서 가장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용기를 보내는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일본도 지금 전용기를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 그럼 빨리 안 데리고 오고 이렇게 늦게 가는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전용기를 띄우는 데는 일반적인 여객기가 아니잖아요. 특별 편성을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1년 동안 비행 스케줄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중국 안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군하고 중국의 방공실이라고 그러죠. 이제 중국 공산당 안에서 이러한 그 전체적인 비행기 운항을 관련하는 이쪽 소조에다가 사전에 허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운 비행기 편을 띄우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하고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한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행기로 그때 이 공항을 이용해서 사람을 얼만큼 싣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명칭 문제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명칭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그 문제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각 국가마다 이제 부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어서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우한이나 우한폐렴을 쓰지 말자라고 하는 얘기는 통상적인 개념에 있는 거고, 저는 개인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끝나고 나면 뭐 제목은 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게 이런 우한 교민을 전 세계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존재하지 않는 후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이 양반들 공짜로 오는 거 아닙니다. 1인당 30만 원씩 다 본인이 항공비를 내야 되고요. 우리 의료진이 가서 현지에서 발열이라든지 의심 증상이 있으면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치료를 마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검진을 다 하고요. 그리고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혼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중국인인 한국인이랑 결혼한 가족이라든지, 또 그와 관련해서 중국인 부인하고 결혼해서 현지에서 뭐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중국 정부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국가 지정 시설에 14일 동안 잠복기를 충분히 마치는 기간 동안에 이거를 이제 관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놓고 중앙일보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격리시설, 이른바 격리시설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수준의 발표가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천안으로 간다. 우정공무원 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연수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갔는데, 이걸 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천안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터지면서 막 천안 지역에서 막 일종의 님비가 일어나게 되면서 반발이 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나고 있는데, 거기에 묘하게 공천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딱 끼어서 같이 발표가 되는 정말 그 공천 관련된 기사 같은 것들이 이제 연계돼 가지고 기사를 병합해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 논리를 피고 있는 게 대한민국 정부란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종자들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의사 중에 가장 유명한 의사, 이국정 교수 다음으로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바이러스 전문가라고 불리는 안모 씨가 계시죠. 물론 이분은 사람 바이러스가 아니고 컴퓨터 바이러스를 하신 양반인데, 이 양반도 지금 갑자기 한 2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빈집털이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상당한다고 했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옛날에 떨치고 나온 집에 들어가서, 야, 비대위 해. 우리 비상사태 아닌데 그래도 비대위 해야 돼. 나한테 남겨. 이러고 이거 보조금 100억 나오는 당을 그냥 날로 잡수려고 하는 이분이 또 정부에 대해서 의사인데 통렬한 비판을 또 꺼내놨어요. 네.
근데 도저히 그 의사의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가가 빠지고 전문가 집단이 나서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된대. 국가는 멍청해서 못한대. 가장 강력한 통제력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인데, 이 사람들이 빠지고 나면 누구 보러 하라는 거야? 삼성의료원 보고 하라는 거야? 뭐, 아산현대병원하고 하라는 거야?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예전에 RCS 해킹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이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가가지고 자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그냥, 네, 그러고 왔잖아. 이분 아무것도 어. 못했어요. 그 그때. 최고로 기대를 많이 했잖아. 이 사람이 보안 전문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네. 기억이 이제 없으실 거예요. 사람들 기억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질병관리본부가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 집단입니다. 안정치인님. 본부장이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출신이에요.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서울대를 비롯한 각종 병원들과 대학들하고 모두 연계가 돼갖고 이와 관련한 토탈 방역 시스템, 방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일의 사태에 생겨날 수 있는 확진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있는 게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오죽하면 중국에서 와서 저희들 좀 어떻게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정도고, 일본에 있는 애들도 한국에 있는 방역 시스템 좀 보고 배워라 아베하고 데모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는 무능하다. 이런 정부에 있는 국민들이 나는 당신이 제일 불쌍해. 마라톤을 했는데 살이 찌는 이 희한한 체질이 불쌍해 아주. 네. 아무튼 국내 방역 수준하고 경험은 최고 수준이니까 정부를 믿고 동요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머, 1시간 반이나 하시네요, 여러분. 전 한 30분 얘기한 줄 알았는데,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얘기를 마무리를 쳐야 되겠네요. 근데 일본 전세기는 이미 송환이 시작됐는데 네네. 자꾸 그런 논조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도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세기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외교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고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세기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항공편의 노선을 전부 다 좌석을 사들여 가지고 그걸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리값이 많이 비싸죠. 네, 우린 30만 원인데 걔네들은 85만 원 정도인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8만 원 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효과적인 송환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노랑푸사님이 안철수 귀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귀한 줄 알아야 될 사람이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황교안, 이런 정치인들은 반드시 이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정치인으로 그 행적들을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세요.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믿으십시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방역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첨단의 설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고 치면 전 세계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정치 논리로 연결하려고 하는, 총선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기레기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들, 그 정치 공세들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잘 정리해서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음모론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만, 확신적인 이 병의 원인이라든지 앞으로 전파 과정에 대한 예상을 해보기 위한 얘기였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 전염성은 있으되 치사율은 낮고, 이거는 중국 안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만일 이게 정상적으로 진화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 이 바이러스가 이제 4, 5월 지나서 더울 때가 이게 한 고비거든요. 우리나라도 메르스가 11월에 끝났거든요. 길게 봐서는 올 가을까지는 이걸 끌고 가야겠다.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그 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방역의 스트레스를 뭐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에, 그러한 부분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방역 기술과 방제 장비들을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뭐 새로운 산업 테마가 하나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 후원하시는 에이퓨리라고 하는 마스크 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바이어들이 찾아와가지고 1,000만 장 단위로 지금 선금을 들고 와서 주문을 하고 있는데 돌릴 수 있는 공장 생산 시설이 없어가지고 3,000만 장 우리나라 돈으로 120억 원어치 오다를 소화를 못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중국 애들이 한국 방역 제품에 대한 어떤 인기가 확 올라가고 있고 그걸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게 올 1년 내내 지속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방역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장비와 시스템들이 중국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선에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후원해주신 명진영님, 윤대발님, 제이심님, 토디3D님, 하늘양님, 정양수님, 대부근 수나리님, SYD님, 그레이미스트님, 이상열님, 차연희님, 김명희님 몰아쳐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후원 잘 받았습니다.